아니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애한테 용돈 주는 것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며칠 전 세무상담을 받으러 오신 60대 박문현 어르신이 상기된 얼굴로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세무 업무를 해온 세무사 구자훈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8월부터 국세청에서 인공지능 세무조사 시스템을 본격 가동합니다. 지금까지는 법인 위주로만 운영되던 것이 이제 개인까지 모두 확대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계좌 이체, 현금 인출, 심지어 자녀에게 주는 용돈까지 모든 거래가 AI의 감시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AI 시스템,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무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해오던 평범한 거래들이 AI 시스템의 감시 하에선 탈세 의혹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I는 이미 여러분의 계좌 흐름과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고 평범한 이체나 현금 인출조차 탈세 의혹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영상에서 어떤 거래가 위험한지, 어떻게 해야 억울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가장 확실한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안 하시면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때 이 영상 찾으려고 해도 AI가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숨겨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는 구독하신 분들에게 계속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 AI 세무조사 시스템이 왜 갑자기 도입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뭐였을까요? 바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증세는 할 수 없다는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탈세 추적입니다. 숨어있는 탈세자들을 더 많이 찾아내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이죠. 세율을 올리면 국민 반발이 크기 때문에 겉으로는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결국 이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은 정확한 과세라는 명분 아래 국민 개개인의 돈 흐름을 훨씬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에 바로 AI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AI 탈세 추적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정부 관계자들이 박수까지 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조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지금까지 문제없이 살아왔던 평범한 분들이 갑자기 탈세자로 몰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6월부터 현금거래 감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든 ATM에서든 인터넷 뱅킹으로든 현금을 입출금할 때 1,000만 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한 번에 1,000만 원이 아니라 합산해서 1,0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박정민 씨가 ATM에서 500만 원을 출금하고 2시간 후에 다시 600만 원을 출금했다고 해봅시다. 각각은 1,000만 원이 안 되지만 합쳐서 1,100만 원이 되니까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쪼개기 출금으로 피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AI가 모든 거래를 연결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AI 시스템이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래 패턴, 빈도, 상대방과의 관계, 심지어 거래 시간까지 모두 분석합니다. 인간이 몇 년 걸려서 분석할 일을 AI는 몇 분 만에 해냅니다.
제가 30년 세무사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본 경우가 바로 가족 간 돈 거래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일이 더 자주 벌어질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거래가 왜 감시 대상이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지금부터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설명드릴 테니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65세 퇴직자입니다. 매달 대학생 아들 김민준 씨에게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하겠지만 AI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반복적인 소액 이체 패턴으로 분류되어 감시 대상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순자 씨는 70세 할머니입니다. 아들 이재호 씨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어서 아들이 한 달 후에 2천만 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AI는 이것을 왕복송금 패턴으로 분석해서 자금 세탁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박철수 씨는 58세 자영업자입니다. 매출이 좋지 않아서 신고소득은 연간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새 차도 바꾸고 아이들 학원비도 내다 보니 연간 지출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AI는 이것을 소득 대비 과다 지출로 분석해서 숨겨진 소득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것은 AI의 학습 능력입니다. 기존에 적발된 탈세 사례들을 모두 학습해서 비슷한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들의 거래 패턴을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와 유사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확실하게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희 씨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에는 현금 거래라서 추적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현금 인출 내역과 부동산 거래 시점을 연결해서 분석합니다. 코인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코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거래소에서 돈을 넣고 빼고 하는데 이런 거래들도 모두 AI가 감시합니다. 특히 큰 수익이 발생했는데 세금 신고를 안 한 경우는 바로 적발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AI가 의심하는 거래 패턴을 피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소액 이체는 가급적 피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거래 목적을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야 한다면 이체 횟수를 줄이고 메모란에 생활비, 학원비처럼 거래 목적을 꼭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김미영 씨가 딸에게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준다면 언제, 왜, 얼마를 줬는지 가계부에 적어두세요.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이런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형제 자매나 다른 사람에게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거래했다면 설령 AI에 걸려도 문제 없습니다. 네 번째는 현금 거래를 최대한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액 현금 거래는 무조건 피하세요. 계좌 이체를 사용하고 거래 목적을 메모란에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씨는 50대 사업자인데 사업 자금 때문에 형 조성민 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릴 때도 계좌 이체로 하고 갚을 때도 계좌 이체로 했는데 거래 내역에 아무 메모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거래가 문제가 되었는데 다행히 차용증과 가계부 기록이 있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AI 시대에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거래라도 증명할 수 없으면 탈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 거래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황정숙 씨가 아들 황민수 씨에게 사업자금으로 2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봅시다. 이때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는 안 받더라도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만약 갚을 능력이 없다면 처음부터 증여로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왕복송금도 절대 피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바로 돌려받는 패턴은 AI가 가장 의심하는 거래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자금이 필요해서 빌려준 거라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간격을 두고 돌려받으세요. 그리고 소득신고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특히 더 엄격해질 것 같습니다. 신고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면 바로 의심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은 빠짐없이 신고하고 필요하다면 세무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중요한 분석 자료가 됩니다. 현금 사용을 줄이고 가급적 카드를 사용하세요. 카드 사용 내역은 정확한 증빙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다만 카드 사용 패턴이 소득 수준과 맞지 않으면 역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동산 거래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강정호 씨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현금 출처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인출한 거라면 인출 내역을, 적금을 해지한 거라면 해지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전세나 월세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거래 내역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받고 주는 과정에서 현금이 오가면 모두 AI가 감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AI가 분석하는 시간 범위입니다. 단순히 한 달이나 1년 단위가 아니라 몇 년 동안의 거래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거래 내역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의심스러운 거래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거래의 목적과 자금 출처를 명확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관련 서류들을 모두 모아두세요. 통장 사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 모든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라면 가족들과 미리 이야기해서 일치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세무조사에서는 관련자들을 따로 불러서 진술을 받는데 이때 진술이 다르면 더욱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탈세자는 아닙니다. 정당한 거래라면 당당하게 소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명 자료는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담받아서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제 앞으로 달라질 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거래가 개별이 아닌 연결된 흐름으로 분석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한 건 한 건의 거래를 따로 떼어보고 이상이 있으면 그 것만 조사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AI는 여러분의 전체 거래 흐름, 즉 입금과 출금, 송금과 소비 내역을 하나의 패턴으로 이어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현금 인출한 내역이 내일의 부동산 계약금 지급과 연결되어 의심 패턴으로 분류되는 식입니다. 둘째, 실시간 감시와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거래가 발생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동시에 AI가 자동으로 감지하고 분석합니다. 즉,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그 즉시 주의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숨길 틈도 시간도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예측 분석이 도입되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AI는 단순히 과거의 거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거래 이력을 토대로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탈세가 의심되었던 사례들과 비슷한 거래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잠재적 위험 인물로 미리 분류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평소 거래 습관 자체를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넷째, AI는 인간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로 이상 거래를 포착합니다. 사람이 수많은 거래 내역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찾기 어려운 점들을 AI는 몇 초 안에 통계적으로 찾아냅니다. 과거에는 눈 감고 넘어가던 방식이나 쪼개기 전략이 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래의 의도, 흐름, 시점까지 정확하게 잡아내는 시대입니다. 과거 방식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할까요? 먼저 가계부를 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기록하시고 특히 현금으로 이루어진 거래는 더욱 세밀하게 적어두셔야 합니다. AI 시스템은 현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운 만큼 명확한 기록이 유일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혜영 씨처럼 매일 꾸준히 가계부를 쓰는 분들은 실제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거래 내역을 명확히 설명해 문제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아닌 기록이 곧 방어 수단이 되는 시대입니다. 둘째, 통장 정리를 체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한 통장에 몰아서 쓰기보다는 용도별로 통장을 분리해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생활비 전용 통장, 적금 및 저축용 통장, 투자나 사업용 통장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면 거래 목적이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 거래의 흐름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소명 과정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셋째,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반드시 차용증이나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해 두세요. 특히 금액이 큰 거래일수록 서로 알고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자녀나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돈을 빌려준 이유, 상환 시기, 조건 등을 명시한 간단한 문서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준비 하나가 실제 조사 시 정당한 거래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넷째,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상가 임대, 고액의 금전 대여나 자금 이동 같은 거래는 AI 감시 대상에 쉽게 포착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서류를 정비해두면 나중에 큰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무 문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준비가 훨씬 쉽고 안전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거래 내역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분기마다 한 번씩이라도 통장 거래 내역을 정리해 보시고 혹시 반복적이거나 금액이 커 보이는 거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당시에 목적을 메모하지 못했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정리해 두면 충분히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AI는 거래의 숫자만 보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적인 준비입니다. AI 시대에는 평범한 사람도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당한 거래를 증명하는 기회로 생각하세요.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협조하세요. 그리고 세무사와 상담받아서 적절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거래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좌 이체할 때는 반드시 거래 목적을 메모하세요. 은행 앱에서 메모 기능을 활용하면 나중에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금 인출 후에는 사용 내역을 기록하세요. 현금으로 무엇을 샀는지, 누구에게 줬는지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족 간 거래는 최대한 투명하게 하세요. 숨길 이유가 없다면 당당하게 거래하고 기록도 남겨두세요. 넷째, 세무 관련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하세요. 통장 사본, 영수증, 계약서 등 모든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관하세요. 다섯째, 변화하는 세무 환경에 관심을 가지세요. 세법이 자주 바뀌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니까 꾸준히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AI 세무조사 시대에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해결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AI 세무조사 시스템은 우리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평범한 거래도 의심받을 수 있고 가족 간 거래도 탈세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올바른 거래 습관을 들이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거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세무사로서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데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앞으로 AI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세무 행정도 더욱 정교해질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미리 적응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건전한 거래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당한 거래를 하고 계시다면 당당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8월부터 시행되는 AI 세무조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필요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지나친 감시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실 계획인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실천 방법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지혜를 모아보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무 관련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